이 사진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점. 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1억대 물건입니다. 1억대 2층짜리 주택을 가지고 왔고요. 야, 경기도 화성에 1억대 물건이 있어? 이럴 정도로. 그리고 이 물건의 근처에는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 로에 위치한 물건이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요 주변으로 단독주택, 저렴한 단독주택, 2억 미만짜리 단독주택을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물건은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찝어보고 우리가 얼마나 쓰는 게 적정 금액인지, 이거를 1억에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맞는 건지를 한번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은 화성시 장안면 사공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여기 우리 집까지 1시간 30분,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보면은 약간 막힌다라고 보았을 때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접근성이나 이런 거는 그런데 어쨌든 뭐 서울과 접근성 이런 거는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정말 저렴한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찾고 있다 라고 아예 여기 와서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서울과의 시간은 크게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본 물건은 단독주택이고 토지가 107평, 건물이 25평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일반적인 단독주택의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평이면은 땅은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2016년식인데 이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2016년, 17년 요때 다 여기가 네이처스 별빛마을이라고 해서 단지를 엄청나게 많이 크게 분양했어요. 120세대, 180세대 정도 분양을 한 것 같은데 뭐 A동, B동으로 나눴는데 A동은 다 완판이 됐고 그때 당시에 B동은 조금 늦게까지 남아서 20년 정도까지도 20년, 21년, 뭐 22년 올해까지도 아직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구해줘 홈즈라는 방송에서도 나와가지고 언론을 탔던 그런 물건이 있기도 한 곳이죠. 그래서 화성에 거기에서 TV에 나왔던 거 뭐 4억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초입에 있고 되게 큰 물건이에요. 근데 요거는 정말 제일 작은 물건, 제일 싼 물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6년 17년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 목구조에 1층은 14평, 2층이 11평. 그러니까 1층과 2층이 약간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2층 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가 전원주택 단지이긴 한데 광고를 하기로는 그런 셔틀버스나 이런 것들도 막 다녀가지고 학교 보내거나 학원 보내거나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했고, 그런 전봇대나 이런 데 부분들에 CCTV도 다 설치를 해 놓아서 이제 그런 부분 안전 보안 이런 것들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 네이처스 별빛마을 가장 끝쪽에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 뒤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여기가 길이 딱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다 차를 대도 되고 여기 차를 대도 되고 하지만 뭐 여기도 되고 뭐 편하신데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로 더 이상 뻗어나가는 갈 곳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CCTV도 붙어 있죠. 그래서 약간 보안에도 신경을 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희한하죠. 여기서 조금 하나 특이한 점은 요쪽으로 뭔가 지금 햇볕이 안 들고 있고 창문도 그렇게 많지 않다. 왜 그런지 한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저쪽 반대편은 보존관리 지역이에요. 저쪽은 이제 개발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답하게 막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딱 큰 도로에서 입구로 들어와서 여기가 A단지 라고 부르고 여기를 B단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지를 나눠서 A단지는 처음에 분양할 때 완판이 됐다라고 했고, B단지는 아직 뭐 절반 분양됐고 절반 안 됐고, 2017년에서 한 18년 그 사이에 블로그 글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21년까지 분양을 한다라는 광고를 올렸는데 댓글에 22년에 아직 분양이 됐을까요? 했을 때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쉽게 들어가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집 물건은 여기 제일 끄트머리에 있고, 정말 많은 물건들이 경매로 진행이 됐다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 낙찰이 되었고, 이번에도 3개 정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뭐 요런 데는 지금 땅의 면적이 굉장히 넓죠. 그리고 여기도 네모 반듯하게 여기도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정말 집을 잘 지어 놓은 것 같은데, 왜 우리 집만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 그만큼 우리는 더 싸게 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1 타경 55,953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이고요. 매각 물건 번호는 3번입니다. 2번과 1번 있는데 2번과 1번은 저 조금 앞쪽으로 A동 쪽으로 나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뭐 3억 4억대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고,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기아자동차로에 위치한 주택이고, 토지 면적은 107평, 건물은 25평, 감정가는 2억 2,600인데 지금 뭐 한번 떨어져가지고 1억 5,8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적정가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여기 제가 경매 버튼은 다 지워버렸어요. 경매 버튼은 지우고 실제 실거래가 된 것들만 최근 3년치만 빡 뽑아왔는데, 보시면은 뭐 여기 코너 자리 2억 4천, A 단지들은 그래도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단독주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코너 자리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있었던, 제가 그려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2억 8천. 땅 부지도 굉장히 넓고 뭐 여러 가지면서, 자, 그리고 요쪽으로가 남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향으로 다 요렇게 주택들이 마당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애들은 남향은 아닌 거죠. 요런 애들은 이제 깨알같이 남향인 거고, 나머지 애들은 남향이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한 1억 5천, 지금 현재 최저가인 1억 5천 8백 정도잖아요. 한 그 정도 선에서 쓰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진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점. 자, 일단 향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쪽에 이 전봇대 있는 방향이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쪽은 지금 현재 북쪽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을 보고 있느냐, 그냥 서쪽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배치도를 보시면 요쪽이 남향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약간 틀어놔서 그런데 요쪽이 서향이고 이쪽이 북향입니다. 근데 얘는 마당을 요런 식으로 갖고 있으니까 서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딱 보면은 느껴지는 점이, 우리 집 경계가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집은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맞은편 집을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입구가 같아요. 입구가 같은 쪽이라서 여기 이 집은 여기다 차를 대고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은 여기다 차를 대고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구가 만났어. 입구를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에요. 단독주택인데.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집이 여기 입구가 이쪽으로 뚫려 있고, 우리 집은 우리 입구가 여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요 잔디가 거의 공용처럼 같이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는 향도 향이긴 하지만 이쪽으로 문을 뚫거나 뭐 이쪽으로 문을 뚫고 저쪽으로 창문을 좀 남쪽으로 더 뚫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이 잔디, 이 마당을 같이 쉐어하는 거는 굉장히 너무 마이너스예요. 제가 이번에 강원도 강릉에도 이제 그런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대문을 하나 들어가면 정문집, 왼쪽집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는데, 뭐 가족이 같이 살 때는, 부모님, 자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대를 분리해서 같이 살 때는 그나마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여기가 같은 세대가 아니라면은 이건 너무 불편할 것 같아. 나올 때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낙찰가를 다시 한 번 더 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억 5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억 5천 정도면 그래도 좀 싸다. 여기 찾는 사람들이 그래도 은근히 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뭐 네이버 매물이나 이런 거를 봐도 다 3억 4억대에 일단 나와 있긴 해요. 잘 팔리진 않더라도. 그런데 1억 5천. 야,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했는데, 그 앞에 마당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절대 1억 5천에 사서는 절대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1억 이하. 정말 헐값이지 않으면 이거는 나중에, 왜냐면 우리가 팔고 나올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평생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진짜 이 이하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팔 때 이거 1억 5천에 안 팔릴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팔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팔리지 않을 가격에 산다라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1억 이하로 사야 뭐 1억 2천이든 3천이든 나중에 좀 살다가 좀 팔고 싶다 그럼 정말 이게 싸다라고 느껴져야 살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팔 것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절대 비싸게 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1억 이하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정평가 해나가 보시면 토지와 건물을 1억씩 정도로 이렇게 감정을 했는데 저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정가는 감정가고 실제로 우리가 입찰할 거는 또 아니니까 건물 현황은 1층, 2층 저렇게 나눠져 있고 토지, 계획관리지역, 도로 일부 지분으로 나와 있고 임차인 현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확정일자나 배당 요구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소유자의 가족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는 합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안전하게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되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비싸게 낙찰을 받으시면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